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후쿠시마 원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최종 점검까지 마친 건데요.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오염수 방류 일정.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기시다 총리 원전 방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1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한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 방사능 물질 정화 장치인 다핵종 제거 시설과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류 설비 등을 직접 시찰했는데요.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東京電力においても会長、社長の真摯なリーダーシップのもと、会社を挙げて緊張感を持って万全を尽くすよう求めました。 또 내일 당장 어민 대표를 만나겠다고도 했는데요. 내일 총리 관저에서 전국 어업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온 어민단체가 이 총리와의 면담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은 원전 시찰, 내일은 어민 대표를 만나고 모레 강요회의에서는 방류 날짜를 정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후쿠시마 시찰 현장에선 어민들 동의 없인 방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왔는데 이 동의는 얻었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어민들에게 정중한 설명을 거듭해 왔다며 얼버무렸습니다. 문제는 어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중국으로 수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약 434억 원어치인데요. 6월보다 34%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일본 수산물의 최대 고객인 중국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도 어민들이 일본 정부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거나 정부의 금전적인 보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등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 중국과 러시아가 해양 방류 대신 주변국 피해가 적은 대기중 방출을 공식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이 주말 동안 대만 해협에서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의 미국 방문에 반발한 무력 시위로 보이는데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훈련이 시작되면서 3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대만을 향해 출격합니다. 완전 무장한 군함과 잠수함, 미사일 부대도 훈련에 동원됐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의 미국 방문에 반발해 중국군이 무력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번 훈련에는 군용기 45대와 군함 9척이 동원됐는데 군용기 중 27대는 중국과 대만의 비공식 경계선인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立足实景实岸实战，连续开展联合收反潜、联合封锁、近距反击。 중국군은 이번 훈련이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이 결탁해 도발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직후 이뤄져 한미일 3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하고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도 논평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중국을 겨냥한 미니 나토의 모습을 띠고 있다며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 전관 업체들과 최근 맺은 용역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설계와 감리 입찰에 이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건데요. 앞으로는 전관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이 단지는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이른바 정관업체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지난달 LH는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 15곳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14곳을 정관업체가 설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철근 누락 아파트 공개 뒤에도 LH는 모두 11건의 계약을 정관업체와 체결했습니다. 무려 648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부실 시공 뒤에 정관 특혜가 있었다는 비판이 일자 LH는 이들 계약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관업체 참여 설계 공모는 10건, 561억 원, 감리용역 1건, 87억 원이 심사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설계 공모 10건, 그리고 감리용역 1건은 심사 선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공개 뒤 입찰을 공고하고 심사를 진행한 용역 계약 23건은 후속 절차가 중단됩니다. 정관업체 입찰을 배제하는 내용의 내규를 만들어 다시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앞으로는 설계 감리 용역업체 선정 때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내게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관업체의 설계 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LH는 퇴직자와 정관업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문명 국가답지 않은 일들이 계속 뿌리를 내린 채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한 채로 갈 수가 없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토부는 오늘 10월쯤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된 경남 남해 물건리의 해안숲 방조 어부림입니다. 국내는 이렇게 과거부터 태풍이나 해일 등에 대비해 해안에 숲이 조성된 곳들이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해안 방제림을 취재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몽돌 해안을 따라 700여 미터 길이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300년 전쯤 만들어진 바닷바람을 막는 숲, 방풍림입니다. 우리 어릴 적 그래서 들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따가 나무로 조성해가지고 그 바람막이로 조성을 한 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숲 안쪽 노는 수백 년 동안 태풍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태풍이 있어가지고 농사 일을 못한다, 아주 피해를 봤다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매립지에 직선으로 뻗은 해안을 따라 띠 형태의 숲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립공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3년 태풍 매미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매립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성된 폭 30m의 긴 방제림. 곰소리 바닷가 가장자리에 있어서 그 안쪽에서 더 다양한 상록성 화렵수나 또 다른 낙엽 화렵수들이. 방제림의 효과는 탁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람이 방제림을 통과할 경우 최고 83.3%의 풍속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방제림의 폭이 30m 정도일 경우 쓰나미의 파괴력이 8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휴식 공간도 제공합니다. 힐링도 되고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해운대 살다 왔거든요. 근데 해운대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매립지 조성 단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재난 방지와 녹지축 조성 목적의 숲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 환경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개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개발이라면 개발 단계부터 숲을 잘 조성하고 관리하는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땅만 그냥 만들어졌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무언가 그 보호막 같은 게. 새만금 잼버리에서도 대회장에 만약 미리 숲을 조성했더라면 속수무책이었던 폭염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재난으로 해안 방제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고도 성장 과정에서 국내 해안 방제림에
약 30%는 훼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붓을 든 지 이제 1년 남짓 지난 초보 화가들의 그림입니다. 소박하지만 진솔함이 느껴지는데요. 평균 나이 87, 제주의 작은 마을 할머니들이 그림에 푹 빠져 마을 전체를 미술관으로 바꿔놨다고 하네요. 주말에 만나는 문화엔톡 임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홍태옥 할머니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김인자 할머니도 강희선 할머니도 지팡이와 유모차를 잡고 나섰는데요.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동네 체육관. 저마다 이젤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그림이 막 좋아. 막 좋아.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해서 서늘이란 이름이 붙은 곳. 한 집 건너 한 집. 할머니들이 홀로 살던 제주도 작은 마을에 서울의 그림 선생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림을 기리라고 하니 우리 연필도 심을 줄 모르는데 너무 심심하는데 잠이 있죠. 1년 3개월째 학생 하나로 시작해 15명이 됐습니다. 최연소가 1940년생, 최고령은 1930년생.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먹고 사느라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평균 87세 할망들이 호미를 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저 잘 그렸든 못 그렸든 아이고 잘했다들 해놓으면 그림이 늘어. 모든 것이 그림감. 잠이 오지 않는 밤 달력 종이엔 보고 싶은 손주 얼굴을 그렸고 상처투성이 고목은 화폭에서 금빛으로 피워냈습니다. 처음 배운 글자도 한자씩 적어 넣었습니다. 상처 난 것도 버리지 마라. 어떤 것은 상처도 나도 어떤 것은 곱게 자란다. 맛은 같아. 그림은 잘 못 그리며 다시 그리면 되고 공부는 늙어도 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표현 못한 마음속 이야기를 텅 빈 백지에 쏟아놓으며 할머니들은 난생 처음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시는데요. 집마다 빈 창고가 전시관으로 바뀔 만큼 차곡히 쌓인 그림들. 우연히 찾았던 마을에 터를 잡고 그림을 가르치게 된 선생은 혼자 보기 아까워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 여성들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스스로 해방된 건 전 것 같아요. 그 책에 서문을 쓴 한 인류학자는 이런 문장을 보탰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